인지코칭학 김경숙입니다. 과제 3번 단락의 문장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제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일 올 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어는 교장선생님이 되겠고요. 시골 교장선생님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말한 교장선생님이고 동사는 뭐라고? 가져오라고 말한 교장선생님인데 무엇을 가져오라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한 시골 교장선생님. 두 번째 문장은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 학생들이 되겠고요. 가져온 학생들, 물건을 선생님이 믿고 물건을 가져온 학생들. 약간 반복적이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가져온 학생들. 약간 중복 좀 한번 써보고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것이 물건을 가져온 학생들이 핵심 문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한 교장님이 지시에 물건을 가져온 학생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장은 어떤 학생들은 반듯한 조약돌을 가져왔고 혹은 아름다운 조가비를 가져왔다. 하나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가지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생들이 되고요. 모모를 가져온 반듯한 조약돌, 아름다운 조가비와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가져온 학생들. 동사가 빠졌네요. 동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합하면 여기서는 이 문장의 네 번째 문장은 물건의 수식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수식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빛난 것을 가져오라고 말한 교장님의 지시에 어떤 물건을 가져왔냐면 다양한 물건을 가져온 학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교장 선생님이고요. 살펴본 교장 선생님 물건들을 어떤 물건이냐면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살펴본 교장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물건들을 살펴본 교장 선생님이 뒤에 핵심 문장들이고요. 이 앞에 문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살펴본 교장 선생님의 핵심 문장이 되고요. 어떤 물건이냐면 학생들이 어떤 물건들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가져온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살펴본 교장 선생님. 그래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장을 보면 그때 어린 소녀가 핏수레가 된 비둘기를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급히 달려왔다. 여기서는 어린 소녀가 주어가 될 거고요. 달려온 이 동사입니다. 달려온. 그 다음에 안고 달려온
무엇을 비둘기를 안고 달려온 비둘기 어떤 비둘기는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안고 달려온 어린 소녀. 그때라는 어떤 그 시점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넣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안고 달려온 어린 소녀가 되겠고요. 근데 그 뒤를 보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소녀는 아이들의 돌에 맞아 쓰러진 비둘기를 발견하고 너무 가여워서 품에 안고 달려왔고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비오듯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다. 이 유사한 세 문장을 전부 이 안에다 지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안고 달려온 왜 피투성이가 됐냐는 것이 돌에 맞아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안고 뒤에는 울면서 왔죠. 울며 달려온 어린 소녀. 안 된다고 비오듯 울면서 달려온 어린 소녀를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여기서는 뒤가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핵심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어떤 때냐면 교장 선생님이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교장 선생님이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인데 어떤 물건들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안고 달려온 어린 소녀. 그래서 다시 교장 선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이라고 말했다. 여기서는 다시 주어가 교장 선생님이고요. 말한 교장 선생님.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 선생님인데 흘리는 사람의 눈물입니다. 무엇을 보고?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뭘 보고 말했죠? 소녀의 눈물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 선생님.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가장 뒤가 핵심 문장이 되고요. 여기서 소녀의 눈물을 보고 해서 소녀가 앞에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핵심 문장을 여기다 쓰고 여기서는 빛나는 것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앞에 것들은 전부 생략돼도 되고요. 어떤 소녀라는 것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안고 울며 달려온 소녀의 눈물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한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요약 문장이고요. 이를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골 교장 선생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안고 울며 달려온 소녀의 눈물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입니다. 이와 같이 주제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단락 설계는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시하는 교장 선생님이고요. 뭘 지시해? 과제. 우선 제목부터 잡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 제목으로 하고, 첫 번째는 과제를 지시하는 교장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과제를 지시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올 것. 과제를 수행하시는 하나는 다양한 물건을 가져옴. 이 물건들에는 반들한 조약돌이 있었고요. 아름다운 조각이가 있었고,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점검하는 교장 선생님.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냐면은 소녀의 눈물을 본 교장 선생님이고요.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 교장의 눈물을 본 교장은 비둘기를 안고 온 소녀인데요. 비둘기의 상태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 다음에 소녀의 상태는 울며 달려온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울며 달려온.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 교장 선생님의 말씀으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락 설계가 되고, 이것에 따라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가져왔다. 이 물건들 중에는 반들한 조약돌, 아름다운 조가비와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비둘기를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비둘기를 안고 달려왔다. 소녀는 비둘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울었다. 소녀의 눈물을 본 교장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고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말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단락을 마치겠습니다.